7월 9일 화요일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를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오늘 13.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830.35로 코스피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3.49포인트 올라서 519.34포인트로 마쳤습니다. 자세한 오늘 시황을 시황센터에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오전장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이 혼조 양상이 조금 나왔습니다. 닷새째 계속되는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하락 반전됐던 이 코스피 지수, 다행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쪽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이 중국 쪽에서 들려온 지표 호조 소식도 이 상승 흐름에 힘을 좀 보탰습니다. 장중 1830선을 확인했던 오늘 코스피 지수 마감 종가입니다. 13포인트 올랐네요. 1830선 회복하며 장 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매수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개인도 오후장에서 매수였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매도로 돌아섰고요. 이 차익 실현 매물 내놓은 개인은 300억 원의 매도 물량, 이어서 외국인들이 큰 폭은 아니지만 5거래일째 오늘도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963억 원의 매도 우위를, 반면 기관 쪽에서는 1242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 견인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 체크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도 오전장에서는 다소의 혼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요. 코스피가 중국 지표 호조 소식에 상승으로 방향성 틀면서 코스닥도 힘을 좀 낸 모습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 마감 종가입니다. 3포인트의 상승 흐름 519선에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함께 짚어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의 상승 흐름을 이끈 건 개인과 외국인이었습니다. 개인 쪽에서 90억 원, 외국인이 79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반면 기관 쪽에서는 오늘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126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낸 하루입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전일 10원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던 이 원달러 환율, 오늘은 여기 NDF에서 6원 정도 내림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미달러화가 강세 흐름을 보였던 것이 진정되자 우리 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중국 지표 호조 소식 들어가자 이 하락폭 더욱더 확대됐는데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입니다. 이 9원의 하락 흐름, 전일 급등세 거의 되돌려놓은 모습인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1143원 30전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드디어 반등세가 좀 나옵니다. 이 잠정 실적 발표한 후 사흘 만에 반등세 나온 모습인데요. 오늘 123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자동차 쪽 오늘 흐름 좋았는데 현대차가 1%, 기아차 역시 1%대의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삼성생명이 1%, 오늘 10만 8,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함께 또 SK하이닉스 전일 밀렸는데 오늘 상승 흐름이 좀 나옵니다. 2%대 강세 흐름 28,3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신한지주가 강보합권, LG화학 역시 강보합권입니다. 반면 밀리는 쪽 오늘 한국전력 1%대의 하락 흐름 26,9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도 하락 흐름입니다. 이 램시마와 관련된 호재성 재료 이후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는데 이틀 정도 주가가 15% 이상 급등한 이후 전일과 오늘 5거래일째 계속해서 하락 흐름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 44,8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 오쇼핑 오늘은 강보합권, 또 밀리는 쪽은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오늘 4% 넘는 등락 흐름 23,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서울 반도체인데요. LED 성장성 부각의 오늘 강세 흐름 34,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동서가 1%, GS 쇼핑이 2%대의 하락폭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이어서 SK 브로드밴드 오늘 2%의 하락 흐름입니다. 5,09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포스코 IST가 오늘 흐름 좀 좋은 가운데 3%대의 상승 흐름입니다.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상승 흐름 좀 나온 걸로 보이고요. 오늘 9,1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SFA가 3%대의 강세 흐름, 오늘 51,9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등세가 나온 가운데 전기전전주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LG전자가 강보합권, 삼성전기 역시 강보합권 수준이었고요. 반면 SK하이닉스가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오늘 2%대 강세 흐름 28,350원에 이어서 LG디스플레이 역시 오늘 4%대 강세 흐름이 나옵니다. 오늘 27,6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자동차주입니다. 자동차주 역시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요. 중국 쪽 판매 호조세의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좀 몰린 모습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1%의 상승 흐름, 자동차 부품 쪽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SL이 1.61%, 이어서 만도와 화신이 4%대의 강세 보인 하루입니다. 이어서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연일 상승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일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옵니다.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업황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강보합권, 삼성중공업이 1%, 대우조선해양이 2%, 한진중공업이 상승폭 가장 좋았습니다. 3%대 강세 흐름 이어졌고요. 반면 현대미포조선은 차익실현 매물의 약세 흐름, SX조선해양의 경우 아무래도 STX와 관련된 내부적인 문제로 오늘 좀 밀립니다. 4%대의 하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그리드주 살펴봅니다. 전력 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났는데요. 사마콘덴서가 9% 오늘 6,7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누리텔레콤과 옴니시스템도 4%대의 강세입니다. 이어서 포스코 IST가 3%, 비추로셀 역시 2%대의 상승 흐름 이어진 하루입니다. 이어서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이 전기차 관련주 테슬라 후강인가요? 오늘도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향후 2차 전지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이 나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11%대의 급등 흐름, PNT 역시 흐름이 좋죠. 12%, 오늘 7,88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STX 그룹주 살펴봅니다. 이 회사채 지원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급락장이 좀 연출이 됐는데요. STX가 6%, STS 페노션이 6% 밀립니다. 이어서 STS 조선해양과 STS 중공업 역시 4%가 넘는 급락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어서 동양그룹주 살펴봅니다. 이 화력 발전이 본격화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상승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대장주인 동양이 1%, 1,165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동양강철이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3% 가까운 상승 흐름. 이외에 동양건설과 동양물산 역시 1%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백신주 살펴봅니다. 중국에서 조류 독감이 올가을 또다시 유행할 수 있다, 확산될 수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환자 관련된 소식 나오면서 오늘 백신주들 상승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다소 혼조 양상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VGX 인터 오늘 상한가였는데요. 신종 조류 독감 치료 가능성 발견제를 발견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점 상한가 1,28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이글벳과 제일바이오는 막판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모습입니다. 이어서 에버테크노 살펴봅니다. 오늘 급등세가 좀 나왔는데요. 자회사 매각 진행 소식에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온 모습입니다. 오늘 에버테크노는 2,18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MPK 살펴봅니다. 정부가 3차원 프린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별도의 포럼을 오늘 가졌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일에 이어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이틀째 상한가 흐름 이어지고 있는 MPK 주당 400원 올라 3,07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국제 DY 살펴봅니다. 이 출자 회사인 국제건설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 이 회생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까지 장중 올라섰었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좀 강하게 밀린 모습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69%대의 하락 흐름, 174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OCI 살펴봅니다. OCI가 미국 현지 종속회사죠. OCI 와이오밍 LP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 더욱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오늘 3%대 강세 흐름, 주당 4,000원 오르면서 13만 6천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을 마감하고 내일 장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진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FOMC 의사록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 주 우리 시장 굵직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빠른 정보와 전략이 필요한 때인데요. 자,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일단 간밤 미국 증시가 4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는 일단 약세 추세에서 좀 다소 완화되면서 강보합권에서 좀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일단 간밤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증시에 특별한 모멘텀이 된 것은 없었지만은 유로존 리스크의 완정이라든지 이 SVB 드라기 총재가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정책을 재차 강조한 점 등이 시장의 긍정적인 투자 심리로 좀 더 연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지난 주말 급등세를 나타냈었던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안정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달러 강세 흐름도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일단은 전반적으로 국내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권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더 연출하는 모습이었고요. 중국의 물가지표가 장중 발표되기는 했었지만 전월 대비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은 이번 주 중에 있을 FOMC 의사록과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좀 더 관망 흐름을 좀 더 연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한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오늘처럼 그나마 호조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감도 있는데요. 전망과 전략을 들려주십시오. 예, 일단은 앞서서 FOMC 의사록과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이 가장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전월의 연설에서 이미 버냉키 연준 의장이 연준의 스케줄을 밝힌 이후라는 점에서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글로벌 시장의 충격이 큰 이후 공식적인 석상에서 버냉키 연정의 첫 발언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연준 의장의 입에 주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1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11일 날 일본의 금정위 발표도 있는데 일단 일본이 경기에 대한 판단을 상향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시장은 좀 더 주목하면서 관망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오늘 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저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수급상의 움직임은 어떠했는지 궁금하고요. 업종별 흐름도 상세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왔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소폭이나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마감 때는 0.7%가 오르며 오랜만에 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0.68% 정도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을 하는데 가장 큰 기조는 바로 IT의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크게 오른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오늘의 포인트로 좀 더 잡으시면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외국인이 저가 매수세를 좀 펼쳐줬다는 거죠. 바로 운수장 법정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의미를 좀 더 부여를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 접종, 바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전자까지
어느 정도는 지금 최근 들어서 낙폭이 과다했던 전기전 접종에 대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만들어냈던 주 원동력이 바로 기관의 매수세였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코스닥 IT 부품주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관은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 부분 쏟아졌고, 기관이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중에서도 또 소형주 섹터를 좀 많이 움직이는데요. 그만큼 기관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죠. 그런 종목군 한 번 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어느 정도의 업종별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큰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매도세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수를 올릴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 다만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지금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 대한 섹터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의약품, 종이 목재, 기계, 증권 업종까지 좀 들어왔는데 오늘 이 매수세가 들어왔던 종목군의 공통점은 바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종목군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인을 한다면 좀 더 유심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국제 원자재 가격 자체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으로 마진 차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가는구나,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기관이 오늘 방어적인 형태를 상당히 강하게 띄웠습니다. 전기전 접종 그리고 금융업종,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한 매수세를 좀 보였는데요. 전기전 접종 매수세는 낙폭과대였죠. 낙폭과대에 대한 매수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요번 주 10일인가요? 12일이네요. 12일 날 JP 모건과 그리고 웰스파고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 19%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글로벌 자본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 두드러졌고, 거기에 대해서 금융주 또한 우리나라 금융주에서도 상품을 요즘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 자체가 좀 더 영업이익 부분이라든지 순매출에 크게 기인을 할 수 있는 점을 어느 정도는 오늘 매수세로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고요. 그런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외국인 IT에 대한 큰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늘 IT 종목군,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했던 종목군들이 그나마 반등을 좀 더 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이 중에서 선별적인 과제가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좀 더 연구를 해본다면 시청자분들도 이 중에서 어떤 종목군이 좀 더 갈까, 그런 종목군은 스마트폰 관련 업종 중에서도 어느 정도 선별적인 과제가 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기관은 마찬가지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매수세를 좀 들어왔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내수에 좀 더 우리 기관은 집착을 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가 오늘은 외국인의 키워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냈던 오늘장 특징주라면요? 네, CJ 제일제당부터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CJ그룹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도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주봉이나 아니면 월봉상을 보시더라도 지금 최근 들어서 하락 패턴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오늘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에 있던 이런 부분 자체 기술적 반등이 좀 더 나오는 전략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추세로 본다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항상 지켜져 왔던 추세 자체가 깨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모습에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탈 수 있나,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세 자체가 뭐 완전하게 돌아왔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실적 확인이 꼭 필요한 종목군 중에 한 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지금은 매수권을 좀 더 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아직까지도 하향 안정화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하방 경직선까지 확인된 마당에 우리가 26만 원 부근에서는 매수로 좀 더 임하셔서 어느 정도 스윙 전략으로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의 28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만큼요. 26만 원 부근 우리가 매수세로 그래서 한 비중 한 20%까지는 괜찮은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종목 보시면 LGU 플러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GU 플러스 오늘 3% 정도 빠졌는데요. 가격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면 기간이 어느 정도 팔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기간이 올렸던 종목군이죠. 그래서 지금 종목군별로 한번 보시더라도 오늘 외국인의 또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그 전에 큰 매수세를 보였던 건 바로 기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포적인 역할이 아직까지 약하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종목군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간의 수급이 결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하방 자체를 지지해줬던 거는 제가 볼 때는 숨겨진 기간의 움직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는 월봉을 제가 잠시 펼쳤는데요. 월봉을 보시더라도 이격이 상당 부분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자체가 아직까지 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서 하단에서 올라오는 섹터들도 상당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게 가격적인 조정은 피할 수 없겠구나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명심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파수 할당안건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주파수 할당안에 대해서 경쟁이 어느 정도는 크게 벌리지 않는다면 LGU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SK텔레콤에는 도리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주파수를 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또다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죠. 하지만 그런 돈 자체를 아낀다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나은 실적에는 좀 더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가장 크게 존재하는 게 바로 통신업종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고 우리가 저가 매수세를 좀 더 노리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마지막으로요. KG 모빌리언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는 종목군일 겁니다. 그만큼 모바일 결제 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도 크게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오른 모습이고, 이 종목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실적 시즌만 되면 주가가 출렁인다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바로 4월달 말부터 5월달 중순까지 발표를 하죠. 그때도 주가가 출렁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부분에서도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바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한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2분기에도 좀 더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구나. 연평균 성장률이 12%라고 하거든요. 그런 성장률 자체를 아직까지도 KG 모빌리언스가 더욱더 혜택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관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고요. 다만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오늘 상당 부분 8%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급하게 쫓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위에 보시면 매물대가 상당 부분 지금 존재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매물대가 크게 분포되어 있는 종목군은 올라갈 때 어느 정도는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거래량도 하단에서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좀 더 미약한 부분이 주가 자체가 이렇게 급등을 하기보다는 옆으로 어느 정도는 우상향 패턴만을 그리면서 올라갈 확률도 좀 더 열어놓으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한 16,000원 부근을 우리가 전후로 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단에 내려갈 때마다 15,500원까지 훑으면서 사시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의 손절가만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14,0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KG 모빌리언스 앞으로의 향후 실적적인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은 종목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 인베스트와이즐리의 이주경 팀장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볼까요? 네, 다뤄볼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각각 정승현 과장께서는 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되는 국면이다. 낙폭 과대 종목의 단기 반등을 기대하고요. LG생명과학을 종목으로 손꼽았습니다. 이주경 팀장께서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 관망세를 유지하자고 했고요. 거래가 감소되는 가운데 수급을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먼저 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되는 국면이다라고 해석을 하신 정승현 과장님과 먼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느 정도 반등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어제장의 종가, 어제장의 종가 정도 부근 정도만 올라온 상황이고, 사실 시장에 지금 역시 삼성전자 이슈가 빼놓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얼마나 이제 바닥권에서 자리를 잡아가느냐,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나와주느냐, 나와주지 않느냐가 이 시장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은 사실 어떻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종목을 사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주식을 다 비우기, 포트를 다 비우기에도 애매한 시장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도 역시 외국인이 약 1,000억 정도 이제 파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직까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런 주식시장의 전반적으로 방향성 자체가 사실 없는 장인 게, 사실 지속적으로 빠지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에 임하는 그런 대응 전략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자체는 빠지기에도 사실 이슈 자체가 해외 시장이 워낙 견조하게 상세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장이 또 그와 다르게 홀로 왕따가 된 지 오래가 됐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기대감을 안 가질 수도 없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고, 또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 2분기 실적 발표가 지속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그리고 다른 업종들, 그리고 2분기에 삼성전자 외에는 사실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화학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이런 화학과 조선이 2분기를 바닥으로 또 턴을 할 수 있는 업종군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종목을 아예 포트를 비우기에도 상당히 애매한 시장이고, 그렇다고 또 적극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화학이 아직까지는 또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는 업황 자체가 돌아가기는 애매하지 않는 시기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떤 섹터를 사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미묘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특히나 어닝 시즌에서는 또 종목별로 우리가 1분기에 GS건설 쇼크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이 여부가 상당히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쇼크로 인해서 또 대응하기가 힘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해외발 악재, 또 삼성전자의 악재, 이런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맞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응하기 힘든 장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이 종목은 될 것 같다라고 모든 종목에 한두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수에 임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실적의 개선세, 2분기를 정점, 아니면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3분기부터 이제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군에 빠질 때마다 이제 분할 매수의 기회는 지금까지 계속 주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제 턴을 할지가 상당히 이제 미묘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추천드리기가 애매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다가, 그리고 분할 매도로 시장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본다면, 지금 시장 자체는 적극적인 매수는 추천드릴 수 없다. 그리고 분할 매수의 관점, 그리고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망세를 유지하자는 이주경 팀장입니다.
네, 이번 주 증시는 주요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미국 FOMC 의사록 발표와 함께 벤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있겠고요. 그 FOMC에서 실제로 그 양적 완화 축소가 실제로 논의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가는 전략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11일 국내 증시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 그리고 일본은행의 7월 금정위가 열리게 되고 중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와 함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씩은 확인을 하고 가시는 전략이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제 알코아를 필두로 해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이벤트가 이렇게 산재해 있지만 상승을 견인할 만한 이런 재료는 많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런 이벤트 결과 발표에 따라서 향배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유로존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을 수가 있고요. 미국 이제 출구 전략 리스크에 대한 이제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내성이 발생이 되었다, 내성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 1870포인트에서 밴드 상단에 돌입을 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현금 확보 매수를 대기하자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6월에 한 달 동안 이제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제 가격 조정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와 주었고 이제는 가격 조정에 더불어서 이제 기간 조정만 조금 거치고 나면은 매수할 만한 매수 급소 자리는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 선정법입니다. 정 과장님. 네. 사실 지금 시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찾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현재는 2분기 실적 시즌이죠. 그리고 일단 뭐 낙폭 가대. 일단 지금 현재 기간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뭐 증권회사 있으니까 기간 뭐 애널이라든지 증권회사 애널과 그리고 기간 투자자 입장에 뭐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최근에 이제 업황 회의라고 하는데 아침에 애널리스트들이 아침에 모여서 회의들을 합니다. 각 업종의 애널리스트들이 모여서 뭐 이 업종은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이제 매일 회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회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부품주들 스마트폰 부품주는 뭘 찾고 있냐면 삼성전자의 노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실적이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뭐 중국 쪽이나 다른 뭐 애플이나 아니면 다른 로컬 업체의 그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가 어떤 것이냐 이런 걸 찾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의 우려들이 결국에는 이게 실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물론 기대치를 뛰어넘고 3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갤럭시 노트 3가 잘 나와서 우리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계속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식시장 자체에 매니저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의 노출 비중이 낮은 그런 부품주들을 찾고 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노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위기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장성에 분명히 우려가 닥치면 아무리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그 종목을 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포트폴리오, 특히나 이제 코스닥 그리고 부품주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의 논리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느냐,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 거냐 이 이슈가 중요한 거지.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퍼가 뭐 몇 배밖에 안 된다, 뭐 PBR이 몇 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목을 사야 된다. 이 논리는 주식시장에 그렇게 뭐 흔한 말로 섹시하지 않은 종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실 가장 그 주식 종목에서 섹시한 종목들은 앞으로 얼마나 벌 것이냐, 돈을 얼마나 벌어서 어떤 업종이 앞으로 하반기 때는 나아질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그런 면에서 좀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어떤 업종, 어떤 업황이 계속적으로 성장성을 갖춰줄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상당히 최근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하반기 때 스마트폰 부품주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업종이 시장을 이끌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로 나타날 것이냐라고 본다면
일단 저는 1차적으로 LED와 그리고 AM OLED를 가장 최우선으로 꼽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도 뭐 서울 반도체라든지 루멘스가 상당히 견조하게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LED가 지금까지 좀 천대받았던 이유는 그 LED TV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빠르게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AM OLED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OLED의 투자 자체가 좀 삼성이나 LG전자에서 미뤄졌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스마트폰 부분, 특히나 카메라 모듈 쪽에 갔을 때 재미를 못 봤던 게 사실이었죠. 하지만 하반기 때는 LED 같은 경우는 조명 쪽, 서울 반도체나 루멘스나 금호전기 조명 쪽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그렇다면 뭐 폭발적인 성장은 보여주지 못할지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성장의 그림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군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AM OLED 업종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의 혁신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애플이 먼저 할지 삼성이 먼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플렉서블 그렇게 외쳐댔던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나올 겁니다. 굴곡이 있는 그런 그 이제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되면 그와 관련된 업종군 AM OLED는 아마 플렉서블 그리고 곡면 그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되면 OLED는 쓸 수밖에 없다.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시장의 혁신이 일어났을 때 OLED 업종들에 있어서는 그 시장에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LED 업종 그리고 AM OLED 관련해서는 꾸준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 시장이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바뀔지 이 부분도 상당히 면밀히 관찰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 수급이나 뭐 현재 뭐 차트적인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하반기에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리고 업황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한 두 가지 업종 섹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주경 팀장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호흡은 조금 짧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지금 섣불리 매수를 할 만한 구간은 아닙니다. 확실히 외국인의 거래도 말랐고 이제 기관들도 마땅히 뭐 연기금을 제외하고 마땅히 공격적으로 포트에 편입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하지만 이제 거래 감소 시장 속에서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다가올 상승장을 준비하는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시장에서 이제 종합지수 차트를 포함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최근 저점을 다시 이탈하면서 이제 차트가 망가진 흐름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세장 속에서 이제 주가 흐름이 견조하게 최소한 횡보 흐름을 보이거나 이제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지수가 이제 동반 하락을 할 때 이제 음봉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들어갈 타이밍이 나온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흡은 조금 짧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이제 쌍끌이 종목에 대해서 이왕이면 쌍끌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은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금일 코스닥에서 하나 보시면은 코스닥에서 이제 포스코 ICT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 ICT를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차트도 망가지지 않고 이제 조금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3% 내외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받쳐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박스권 상단의 가격대도 돌파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수급에 최우선 관심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에서도 한 종목 정도를 꼽으신다면 어떤 종목을 꼽으시겠습니까? 코스피에서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나와서 장을 못 봤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일단은 약간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SK 하이닉스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는 어느 정도 조금 망가져 있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좀 크게 하락을 했죠. 하지만 이제 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쌍끌이 매수가 점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계 리포트에 의해서 큰 하락을 한번 보였지만 그래도 이제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스코 ICT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자 본격적으로 추천 종목을 듣겠습니다. 정승현 과장님, LG생명과학입니다. 네,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밸류에이션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종목이죠. 워낙 뭐 제약주라든지 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업종들은 사실 뭐 실적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희망적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장성에 대한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도 이런 거보다는 이제 성장성의 어떤 앞으로의 폭발적인 성장성에 대한 그 위치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상당히 기관이나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제 기관에서 많이 사고 있는데 이 종목의 가장 그 중요한 핵심 최근의 이슈는 그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라는 신제품 효과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당뇨병 치료제 자체가 우리나라 이제 성장성에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느냐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전년 동기 대비 그 당뇨병 치료제 자체가 56.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연에 이 정도로 성장을 한다. 시장의 규모 자체가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 LG생명과학이 갖고 있는 그 제미글로 이 제품에 대한 성장성도 충분히 담보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최근에 뭐 주가 흐름 자체도 뭐 45,000원 지난 6월 말에 찍고 최근에 55,000원까지도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들인데 결국에는 그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시장의 성장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이 한 2분기에 영업이익이 약 16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3분기에 34억 원 그리고 4분기에는 133억 원 정도로 상당히 가파르게 이익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구간대 앞으로 LG생명과학이 갖고 있는 뭐 밸류에이션 매력 이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성장성이 2분기부터 그리고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 영업이익률의 신장률을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 LG생명과학이 향후 성장해가는 이 그림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차트를 보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분명히 이 종목은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밸류에이션을 따질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누가 접근을 하고 누가 이제 매수 주체인가 그리고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추세적으로 사실 지난 3월에 6만 2천 원 찍고 사실 하락 추세였습니다. 하락 추세로 이어가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4만 5천 원, 6월 말에 4만 5천 원을 찍고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 이 부분이 주가에 충분히 모습을 나타냈다. 이제 거의 V장 반등을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5만 5천 원에 물려있는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 라인을 분명히 뚫어야 6만 원, 뭐 정고점을 돌파 충분히 가능한 그 지금 현재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추천을 드린 이유는 뚫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최근에 뭐 3일 아주 긴 양봉이 이끌면서 살짝 5만 5천 원의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사실 좀 가격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고 기간 조정도 충분히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가격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5만 5천 원을 아마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좀 양봉들이 지난 양봉 자리가 나왔던 세 개 자리가 나왔던 이 구간대만큼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대 매집을 해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일단 5만 5천 원을 뚫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자체는 한 5만 7, 8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6만 원까지도 충분히 뭐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시장의 전체적인 불안한 모습 그리고 일단 뚫고 나서 1차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관점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단기 목표가는 한 5만 7천 원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한 21선이 걸려 있는 약 4만 9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국항공우주를 준비하신 이주경 팀장의 설명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 동사는 이제 군수시장하고 민수시장에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항공기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은 이제 5조 9천억 원에 이르는 풍부한 이제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기업이고, 그리고 해외 수출에 조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T-50 그 훈련기가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이제 형식 인증을 받았고요. 이제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라크와 이제 필리핀의 훈련기 T-50가 이제 경공격기 FA-50이라는 비행기가 있는데 이 기종에 대해서 수출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이제 수출 수주에 대한 가시권은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약세장 속에서 이제 견조한 우상향 상승 추세의 흐름을 주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자, 3월에 이제 저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하락에서도 그다지 이제 큰 충격 없이 하락하면은 밑꼬리를 바로바로 달아주면서 이제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급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자 5월부터 해서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 흐름도 같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시면은 이제 상승 추세에 돌입을 했다. 따라서 이제 한번 매수에 가담해 볼 만한 그런 가격 구간이 왔습니다. 자, 매수가로는 내일 시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로는 35,000원. 조금 이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호흡을 길게 보시고요. 손절가는 61선 부근 28,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AS는 좀 짧게 듣겠습니다. 루멘스 2%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루멘스 같은 경우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 성장성, LED에 대한 성장성이 있는 부분이고, 사실 최근에 뭐 시장의 하락세가 워낙 짙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한 3% 오늘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지하려는 9,200~300원을 지지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본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보유해도 되는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보유해보자. 자, 다음은 세종공업 3% 올라 있습니다. 네, 세종공업이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도 조금 잘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고점인 15,85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목표가까지는 좀 무난하게 달성을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자, 주봉상으로도 이제 그 매물대 가격 구간을 점점 돌파를 해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 목표가에 머물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익 실현을 하실 구간은 있지만 계속 끌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오늘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지금까지 정승영 과장, 이주경 팀장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